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오늘 사조 오양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. 사조 오양은 또 시산식품 테마로도 묶이기로 하죠. 그래서 수산식품 테마로서 어떤 특징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. 8월 14일쯤이었죠. 요때가 이제 반등을 또 보이는 이 요소가 있었는데, 요때 어떤 요소들이 있었냐. 요소를 보게 되면요. 음식료 수산 테마식품은 왜 강세였냐? 제품가가 인상하고 원가 하락 시 수익성에 대한 기대 일단 한번,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는 항상 이슈거리였으니까 한번, 그다음에 세계 수산식품 규모가 또 이 정도 26년까지 3,050억 달러까지 시장 전망을 하면서 1, 2, 3가 있었죠.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. 곁들여서 수산식품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냥 같이 보고 갈게요. 수산식품은 수산물 가공 원료를 이제 또 포장, 유통, 판매까지 하는 산업이다.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. 그리고 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은 일본, 중국, 미국 요 세 틀을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산 테마 식품의 주가 상승을 또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 같은 기업들이 또 주가 상승을 또 이루기도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. 오늘 사조 오양이죠. 그래서 사조 오양은 마찬가지로 또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식품들이 제품 가격이 또 오른 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또 최근에 참치 가격이 하락을 했던 게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. 더불어서 또 재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었죠. 그러면서도 수산물 대비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우려가 커졌었습니다. 그러면서 수산물 가공식품이나 기업들한테 좀 어쨌든 그 주가의 변동 요소를 끼치기도 했었는데요.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산식품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냐. 그러니까 일단은 원재료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는 수산물 자체가 또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치나 수산물 가격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,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또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겠죠. 제품 가격이 이전에 또 인상된 상태고,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또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마진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주식 가치랑 또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셨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도요. 요거는 또 대체재,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꺼리게 되면서 한국 수산물에 대한 수요로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로 인해서 수산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,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패턴을 가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던 수산식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. 이게 또 우리나라 정부가 수산식품 기업들한테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, 이런 수출 확대랑 이런 것들은 기업한테는 촉진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도 한국산 수산식품 수출이 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수산 테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. 일단 사조 오양은 또 수산식품 관련으로 강세를 또 보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우선은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기 보시면 8월에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주가가 쭉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. 그 요때 이슈는 말 그대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세테마가 강하게 반등을 했던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이후로도 뭐 그냥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쨌든 뭔가 그 당일날 또 단기적인 성향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고요. 더불어서
여기 주가 차트에는 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산식품 기업들은 또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거든요. 뭐 명절이나 추석 시즌에 이게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판매가 증가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서는 딱히 사조 오양의 주가 차트에서는 딱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테마라는 걸로 또 엮게 되면은 또 6월 중순에 있었던 것도 수산 테마. 이것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. 뭐 냉동김밥이랑 연관되긴 한 거지만 그래도 수산 테마랑 또 엮이면서 한번 거래량이 팡 터져줬고요. 그 다음에 7월에도 그다음에 수산 테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다. 그다음에 7월 9일에도 마찬가지로 수산 테마 하락과 상승 이런 패턴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적 오양의 주가는 수산식품 산업의 또 긍정적인 요인이랑 외부 요인에 따라서 상승세를 계속 보여 왔고요.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또 보고 가시게 되면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. 바로 이제 그냥 흑자로 전환했다는 하지만은 매출액에 비해서는 단기순이익이 크게 영향이 또 없었죠. 요건 아무래도 원재료 부분에 영향이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조 오양 같은 특히나 원자재 수급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이런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단기순이익의 영향은 정말 편차가 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셨던 것처럼 수산 테마 식품은 오르는 게 명확합니다.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, 그리고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한 변수가 참 크기 때문에 그런 요소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는 요소,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실적에 따라는 주가가 베이스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변동에 대한 요소도 참고를 해주셔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